그날 밤에도 요양원 병실에 천장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에 남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카트 바퀴가 같은 박자로 오갔다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실 앞에서 한참이나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몇 번이나 접었다 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제 시선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보호자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목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상 쪽을 한 번 더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손을 잡아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숨이 먼저 짧아졌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이 침대 난간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잠시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얇은 피부 아래에서 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소기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음이 숨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노인의 호흡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숨소리만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세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병실 안으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내 어깨가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는지 숨을 고르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나와 노인 둘만 남았습니다. 산소기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섞였습니다. 노인의 손목이 이불 밖으로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남은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에 닳아버린 듯한 얇고 길쭉한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흉터를 바로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떼려 했는데 이상하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듯 나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내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약해서 놓쳤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입술 사이로 공기가 새듯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내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귀가 착각을 만들었을 거라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숨을 들이마시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오르다 말고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산소기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걸 멈췄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오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이 말보다 먼저 상황을 전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손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따뜻하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온도를 손바닥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펜을 쥐었지만 이름을 바로 적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칸이 이상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은 문장을 건넸습니다. 끝내 못 불러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병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주워들지 못한 채 노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손의 온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두고 있었습니다. 뉴스 멘트가 들렸다가 곧 잡음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눈가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올해로 60을 넘겼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조심해왔습니다. 입에 올리지 않으면 없는 일처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집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묻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묻지 않으면 어른들이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서류에 적는 보호자 칸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연필을 쥔 채 잠시 멈추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빨리 어른이 되려고 괜히 성급해졌습니다. 일찍 취직하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빈자리가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불러줄 때도 아버지라는 호칭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나는 식구들 챙기고 일상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괜히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그 노인을 처음 봤을 때도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저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부탁했을 때도 잠깐이면 된다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한참 동안 문고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느껴진 온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씻어내듯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여러 번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실의 형광등이 떠올랐습니다. 산소기 소리가 귀 옆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몇 번이나 끌어올렸습니다. 괜히 추운 것도 아닌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목을 유난히 오래 붙잡던 날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던 눈빛이 그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베개에 더 묻었습니다. 괜히 떠오른 생각을 애써 눌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정리된 이야기였습니다. 실종이라는 말로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듯 속으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요양원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아침이든 오후든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두면 괜히 의미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의 자동문은 항상 같은 속도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한 박자 늦게 발을 옮겼습니다. 로비에는 늘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에 닿으면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얼굴을 익힌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편해야 하는데 나는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괜히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병실 앞 복도는 늘 같은 밝기였습니다. 창문 없는 공간이라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는 언제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려고 신발 바닥에 힘을 뺐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항상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문을 열면 같은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침대 옆 창은 늘 반쯤만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은 한 번도 완전히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거의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거나 어딘가를 보는 듯 떠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길고 느리게 이어졌고 어떤 날은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나는 숨이 끊길 때마다 시선을 천장으로 올렸습니다. 괜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산소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멎으면 내 호흡도 같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매번 손을 한 번만 잡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속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나면 놓는 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항상 같은 온도였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온기였습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손목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흉터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노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잠시 내 얼굴을 향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칠까봐 괜히 피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노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방문 시간을 늘렸습니다. 짧게 들렀다 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남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점심시간까지 앉아있던 날도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창밖만 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나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차를 한 잔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더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가끔 손가락을 접었다 폈습니다. 그 움직임이 무언가를 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따라 같이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숫자를 세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노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감각이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 반복을 평범하다고 부르려 애썼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평범함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병실에 들어설 때 공기가 먼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밀려오는 기운이 달랐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닫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쉽게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따라 눈을 뜬 채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떠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창문 쪽을 보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병상 위에서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는데 지퍼 여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손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국은 눈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해 보인다는 생각이 괜히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만지며 손끝을 괜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그날따라 길게 이어졌다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에서 작은 울림 같은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전보다 오래 남아 나는 귀를 떼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며 말이 되지 못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분명 어떤 음절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들은 건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괜한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약과 산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노인의 손목을 잠시 붙잡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길이 흉터 위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는데도 그 장면은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지자 산소기 소리만 불규칙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잡으려다 중간에서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 없어 결국 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스치며 짧게 힘을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접촉이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배운 동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가슴 안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내 쪽으로 향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손목부터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 행동을 스스로 의식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반복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을 때도 내 손목을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아무 자국 없는 피부가 괜히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노인의 손목과 그 흉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몸을 몇 번이나 뒤척이며 생각을 흩뜨리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에는 작은 쎄함이 지워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쎄함을 혼자 삼키기엔 집안 공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자꾸만 시야를 가렸습니다. 나는 말을 꺼냈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노인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손목 흉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큰애는 한숨을 쉬며 괜히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오래 있으면 별 생각 다 든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는 말을 멈추지 못하고 노인의 말투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울림이 남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둘째가 고개를 들며 예민해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괜히 보호자도 아닌데 정 붙일 필요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젓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는 밥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을 보며 대화를 끝내려는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사진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꺼내면 돌아올 말들이 이미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실 들추지 말라는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눈빛이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속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연달아 울리자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화면 속 소음이 오히려 생각을 키웠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느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요양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손목 흉터와 익숙한 말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괜히 그런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낼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귀에서 수화기 감각이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꺼낼수록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요양원 기록을 검색하다가 멈췄습니다. 확인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지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만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목 흉터만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의심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요양원에 발걸음을 옮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오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로비 바닥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동안 손에 쥔 우산을 몇 번이나 바꿔주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간호사 둘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존재를 알렸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서류철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서류 사이로 오래된 사진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사진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날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기계음에 맞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고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까 본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족 기록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미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안쪽에 걸렸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사진 속과 겹쳐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어 물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손에 닿았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 우연히 챙겨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나를 안고 서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늘 일부만 잘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병실 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괜히 비교하려는 마음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가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눈매와 코선이 이상할 만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구겨질까봐 황급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손목과 같은 위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선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무 일 없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직 확인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을 나서며 나는 하나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연으로 돌려놓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양원에 가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문이 열려도 바로 타지 않고 안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는 늘 밝았지만 그날따라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다시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이유가 있을 것 같다가도 바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기 소리는 여전히 규칙과 불규칙 사이를 오갔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고 한동안 서서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괜히 가까이 가면 무언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피부가 얇아진 만큼 시간도 함께 닳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잡지 않은 채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주먹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천장을 헤매다 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며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숨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부르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병실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는 나와 노인을 번갈아 보며 오늘은 상태가 많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고도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어떤 단어의 앞부분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 타일 무늬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이 침대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약한 소리였지만 내게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결국 손을 뻗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내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힘이 너무 미약해서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곧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숨처럼 조용히 가슴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병실 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밝았지만 병실 안은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침대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짧아졌습니다. 산소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이 숨보다 먼저 들렸습니다. 나는 손을 잡은 채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내 손을 느리게 긁듯 움직였습니다. 그 미약한 감각이 손바닥을 넘어 팔까지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노인의 입 가까이 귀를 가져갔습니다. 산소기 소리 사이로 작게 끊어진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숨 끝에서 분명한 음절 하나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의 앞부분과 너무 닮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숙였습니다. 지금 들은 것이 착각이 아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 힘이 짧게나마 마치 붙잡으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노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초점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소리가 분명히 남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불리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어릴 적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러나 사진 속에서만 수없이 봐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병실 안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소기 소리도 내 심장 소리도 함께 끊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인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그 손목 위에 남은 흉터가 눈앞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손목과 같은 위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어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 되지 못하고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손길이 침착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뒤늦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호명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나는 평생 불리지 않던 관계를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게 받아들였습니다. 장례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들리던 기계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그 공간은 바로 정리됐습니다. 침대가 비워지고 커튼이 걷히는 동안 나는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움직임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들고 와 내 앞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보호자 확인 서류와
사망 확인 문서였습니다. 나는 펜을 쥔 채 한동안 이름을 적지 못했습니다. 칸은 분명 하나였는데 내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추가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류 묶음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이미 빛이 바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내 어릴 적 서류에서 몇 번이나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요양원 입소 당시 기록이라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장기간 보관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종이에 모서리가 달아 몇 번이나 만져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꺼내 보려다 접어둔 것처럼 봉투는 완전히 밀봉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늘 비어있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는 익숙한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록 속 날짜들은 내 기억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날짜와 요양원 입소 시기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이 완성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시간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 앞에서 울지도 소리내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틈도 없이 서류만 차분히 넘겼습니다. 간호사는 나를 보며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내는 손끝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용서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마주쳤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컵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습니다. 목은 마르지 않았지만 속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도 쉽게 눕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흉터 없는 피부가 괜히 조용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다고 말해왔던 시간들이 사실은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만 한 발 늦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은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요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그 병실 불빛이 어디에선가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늦은 인사를 건넸습니다.